자, 10월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항상 국정감사를 합니다. 올해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정부 행정하고 관련된 지적사항들을 막 쏟아내요. 그중에 올해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내용도 하나가 있어서 요거 같이 소개해드리고 공론의 장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때는 그 정치적인 얘기도 빼고 가덕도가 공항부지로 맞냐 안 맞냐 요 얘기도 하나도 안 드리려고 해요. 이미 결정 난 사안은 부자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가덕도 신공항. 국회에서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손명수 의원이 이런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가덕도 활주로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 기상청에서 제공한 풍향 자료가 오류가 있었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동풍 방향의 바람이 20%가 넘어서 이걸 동서활주로로 만드는 근거가 됐는데 실제로는 이게 장비 오류 때문이었다. 그 전까지 동풍 계열 바람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왜 변비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10년치 자료 막 뜯어보고 그런 적 몇 번 있었잖아요. 요거를 제가 가덕도에도 해봤습니다. 가덕도에서도 지금 딱 공항이 들어서는 자리, 절토해야 되는 산봉우리 쪽에 기상청에서 설치한 자동 기상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한 바람 자료 10년치를 시간별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덕도 풍향을 1시간 단위로 총 95,786건 분석해서 정리한 가덕도의 풍향 데이터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손명수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일단 맞는 것 같죠? 동풍 방향 계열이 전체 풍향 중에 남서풍 다음으로 빈도가 낮습니다.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 1년 내내 우세입니다. 그래서 맨날 중국 황사, 미세먼지 우리나라로 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여름을 제외하고는 대륙 고기압, 그러니까 러시아 이쪽 인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또 북풍 계열도 많아요. 자, 공항 활주로 지을 때는 바람이 어디로 많이 부는지를 분석해서 활주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인천, 김포 전부 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활주로가 건설이 돼 있어요. 무안, 여수, 울산, 김해 다 그렇고요. 남북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활주로 방향이 매우 나쁜 방향이냐? 그건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분석 자료는 풍속에 관계없이 바람 방향이 잡혔다. 이걸 다 센 거고요. 바람 세기가 한 10노트, 조금 센 바람이 불 경우 데이터만 별도로 뽑아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북서에서 남동 방향이긴 한데 가장 많은 방향이 290도 서북서 방향이잖아요.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가덕도 활주로 방향이 290도랑 110도를 잇는 방향으로 놓이거든요. 이 정도 방향이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봐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그 가덕도 남쪽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그 대항동이라는 동네, 여기를 밀고 공항을 짓는 안으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활주로 방향을 북쪽으로 더 틀어버리면 인구 밀집지가 있는 천성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일부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공항이라는 건 그 활주로 청사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양옆 앞뒤로 고도 제한치가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주로 방향을 결정할 때는 풍향이 중요한 고려 요소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바로 지형 지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 방향을 더 움직이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자, 다만 이렇게 되니까 별도로 우려되는 사항 하나가 좀 생깁니다. 김해공항 오가는 비행기하고의 간섭 문제가 생각보다 좀 골치가 아파질 수 있어 보여요. 우리 아까 풍향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오류가 있었던 자료대로 동풍이 우세인 상황이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들은 대부분 서쪽에서 날아와서 동쪽으로 착륙할 거예요. 그러면 김해공항하고 간섭 문제를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륙하는 비행기는 이륙한 직후에 방향을 트는 절차를 만들면 되거든요. 김해도 지금 북쪽에 있는 산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착륙은 달라요. 그 직선 접근 경로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접근 각도도 일정하게, 통상은 3도로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놔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짓는 이유가 김해에서 요걸 못하니까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덕도 접근 절차를 활주로에 비틀어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세인 바람 방향이 서풍 계열이 된다. 가덕도에서 착륙하는 비행기들이 대부분 동쪽으로 날아들어서 서쪽 방향을 보고 착륙해야 된다. 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선 전용 공항으로 계획하고 있죠. 국내선은 김해공항에 그대로 남긴다는 얘기예요. 김해공항은 우리나라 모든 공항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 비율이 비슷한 공항이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전인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김해공항에 국내선 항공편이 46,000편 정도가 됐고 국제선 항공편은 63,000편 정도가 됐어요. 비율이 한 6대4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가덕도 신공항이 지어지더라도 여전히 김해공항으로 이착륙하는 민항기 국내선 비행편이 적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그림도 하나 좀 그려본 적이 있는데 가덕도와 김해로 착륙하는 비행기가 동시에 최종 접근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간격은 3마일, 고도는 1000피트 이하로 접근하는 니어미스라는 경우가 높은 확률로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접근 전부터 속도 조절하도록 해서 두 항공기를 간격 분리시키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간격 분리를 시키면 시간이 좀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활주로가 하나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일단 정부에서는 이 활주로로 1시간에 40대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지금 보면 고속 탈출 유도로 활주로에서 비스듬하게 유도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착륙하고도 속도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탈출구가 한 6개 정도 만들어지는 걸로 나와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제주공항하고 비교를 좀 하게 되는데 제주공항이 가덕도 신공항하고 똑같이 고속탈출 유도로가 6개 있습니다. 요거를 최대 한 시속 74km 속도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렇게 만들고도 제주공항에서는 고밀도 활주로 운영이라는 거를 거의 상시로 운영을 합니다. 비행기들이 착륙할 때 미리 빠져나갈 탈출 유도로를 정해놓도록 권장을 하고 브레이크도 좀 덜 밟았다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고 심지어 교신도 앞뒤 다 자르고 나왔음 이렇게만 보고해라 이런 절차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제주공항이 지금 최대한으로 운영하는 그 시간당 비행기 처리량이 1시간에 한 35대 전후래요. 그러면 한 1분 45초마다 한 대씩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거나 한다는 겁니다. 2019년에 제주공항이 처리한 항공기 운항 대수가 한 17만 2천 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활주로 한 번을 가진 제주공항의 지연율이 국내선만 15.3%였어요. 김해공항의 국내선 지연율은 7.0%, 국제선이 2.8%로 2019년 기준으로는 국내 공항 중에 1등 수준이었어요. 이런 데서 활주로 2개 갖고 있는 공항에 저력이 나타나는 거였거든요. 그중에 국제선만 간다고는 하지만 국제선 수요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는 수준으로 거기 가는 건 아니잖아요. 2065년까지 계획이 14만 5천 대를 운항시키겠다가 목표인데 그때가 되면 활주로 한 번으로 이 스무스한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은 그 2029년 완공 목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2029년이었냐? 원래는 2030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고 그 전에 항공 수요를 감당할 목적으로 지어지려고 했던 건데 아쉽게도 이제 부산 엑스포는 불발이 됐죠. 그러면 조금 더 시간 들이더라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 사항들을 조금 더 철저히 검토해서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아주 옛날의 공항들도 좀 다뤄달라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고 계신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자료 열심히 찾고 공부 열심히 해와서 최대한 빨리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익스플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